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성보다 감정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주저앉고 싶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가 두려울 때도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감 있는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따라해 보는 건데요. 무엇보다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그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에 의해 감정은 쉽게 다스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마리사 피어 저자의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와 함께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정말 끔찍해. 진짜 힘들어 죽겠어. 너무 무서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다고. 실패할 거야. 난 해내지 못할 거야. 나는 무너지고 있어. 정말 아이들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가두고 옥죄며 오늘 하루를 힘들게 보낸 분들이 계신다면 옥토끼와 손 꼭 잡으시고 오늘 내용 들어보기로 해요. 그럼 달나라 옥토끼 출발할게요. 생각과 말에서 부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뜻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소유를 나타내지만 경우에 따라 감정적 측면이 담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뇌의 강력한 법칙 중 하나는 두뇌가 나의 혹은 내가 붙은 말을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치료 속도가 늦었던 고객은 대개 내 두통, 내 문제, 내 우울증, 내 병, 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감 부족 문제로 상담하러 온 고객은 대부분 내 두려움, 내 불안감, 내 문제점, 내 소심함, 나의 형편없는 기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법은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벗어나길 바라는 상태나 대상에 나의 나, 내라는 말을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붙이면 마음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의, 내라고 말하면 마음은 그것을 떼어놓거나 변화시키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좋아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나의 나, 내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가령 내 자신감, 나의 높아진 자존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신뢰, 내 결심, 내 열정, 나의 훌륭한 반전이라고 말하세요. 내 아이들, 내 일, 내 자동차라고 말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라고 여기는 것은 꼭 지키려고 애씁니다. 두뇌도 이와 유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이면 두뇌는 그것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신이 수줍음이나 부족한 목적의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인가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내 수줍음, 내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줘버리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내겐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것에 대해 계속 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두뇌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벗어나고 싶거나 유지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말할 때는 내가 아니라 그라는 지시어를 붙여보세요. 그는 중립적인 단어로 여기에는 자랑스러움이나 친밀감 같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수줍음, 그 두려움, 그 미루는 버릇이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뭔가 실수를 했다면 내 실수라고 하지 말고 그 실수라고 하면 됩니다. 이처럼 지시어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어 앞에 놓는 부사나 형용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사나 형용사는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형편없어보다 완전히 형편없어, 끔찍하게 형편없어라고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해당 상황이 형편없다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멋있어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멋있어, 끝내주게 멋있어, 미치도록 멋있어라고 말하면 마음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을 바보로 지칭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 끔찍한 바보,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바보라고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생생하고 선명한 그림이 그려질 뿐 아니라 더욱 강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신 있어 대신 정말로 자신 있어, 엄청나게 자신 있어, 난 항상 자신 있어라고 말하세요. 나는 행동하는 걸 좋아해 대신 나는 언제나 행동하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세요. 자신감을 높이는 일은 쉬운 일이야 보다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야 라고 말해야 실제로 더욱 쉬워집니다. 부사나 형용사는 본래 표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므로 이 점을 10분 활용하세요. 노력하고 있어, 희망한다, 소망한다, 무엇이 꿈이야 같은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승진하고 싶어.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게 꿈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성공할 능력도 가능성도 별로 없어. 성공은 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과 조건에 달려 있어. 무언가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기만 하는 것은 그것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대상 혹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거나 꿈꾸지 마세요. 어떤 것을 소망한다고 말하면 난 이걸 원하지만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메시지를 두뇌에 보내는 셈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하면 당신의 두뇌는 성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 대신 나는 무엇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면 마음은 당신이 그 일의 성공에 회의를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 마음은 당신이 어떤 일을 이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저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대신 나는 잘 알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 할 거야. 나는 이미 무엇이야. 나는 이미 무엇 해 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 당신은 즉시 발전과 성공을 향한 마인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승진할 거야. 내 연봉은 분명 인상될 거야. 나는 누구누구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어. 난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어. 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뛰어나. 나는 훌륭한 부모야. 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나는 타고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이전에 망설였던 일을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가 미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다 보면 당신의 자존감은 놀랄 만큼 향상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 즉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맞춰 움직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감 선언문이라는 짤막한 문장을 잠재의식에 심음으로써 싹이 트고 커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신감 선언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신감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 타고난 높은 자존감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되도록 자주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잠재의식이 그것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도록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자신감 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낭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려주는 책의 내용은 이해하고 기억하기도 쉬워서 단번에 내 것이 되고 내가 나에게 거는 말은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전 대부분의 활자를 눈이 아닌 입으로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으로 유명한 김주환 교수도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의 저서 내면 소통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자신감 상승을 위해 스스로를 응원하고 싶다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것이 오늘 함께한 마리사 피어 저자의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응원과 지지의 서포터즈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페이지마다 좋은 내용이 아주 많아서 일부분만 낭독하기가 유난히 어려웠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옥토끼와 함께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은 옥토끼에게 큰 힘이 되니 영상 마무리 전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